서울 서남권과 서북권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전 11시로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겁다. 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으며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주말로 접어들면서 잠시 식을 것 같던 더위는 다시 기세를 얼리며 열기를 토해내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에 폭염주의보를 재발령했고, 이 뜨거운 공기는 경기와 강원, 충청 일부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다. 부산은 겉으로는 푸른 바다를 끼고 있지만 체감온도는 이미 불지옥에 가깝다. 낮 최고 32도의 기온에 습기가 더해지며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으로 변한다. 게다가 주말부터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뇌우가 예보되어 있다. 바닷바람이 더위를 식혀들 틈도 없이 비와 번개가 도시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들은 더위와 비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두려운지 선택조차 하지 못한다. 강릉은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이번 주 토요일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아 또 한 번 폭염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목말라 타들어가는 들판은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며 버티고 있다. 서쪽은 물폭탄에 갇히고 동쪽은 가뭄에 갇히는 양극단의 재난이 같은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은 더위와 폭우라는 이중의 고통을 마주한다. 오늘은 뜨겁고 내일은 물벼락이 떨어진다. 이번 주말 서울과 충청, 전북 지역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간당 50mm에 이르는 집중호우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도시를 마비시키는 재난의 폭탄이다. 도로는 강물로 변하고 지하철역 입구는 순식간에 침수된다. 시민들은 집과 직장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남부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 전남과 경남은 이미 국지성 호우의 직격탄을 맞았다. 나주와 광주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떨어졌고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다. 오늘 밤에도 다시 같은 양상의 폭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예보가 이어지고 있다. 하늘은 조금의 자비도 없이 같은 악몽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기압은 북쪽에서 내려오고 고기압은 남서쪽에서 밀려들며 그 사이에서 공기덩어리들이 충돌한다. 마치 전쟁터처럼 대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 결과는 다시 폭염과 폭우로 인간의 삶을 덮친다. 기후는 더 이상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으로 다가온다. 강릉의 가뭄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이번에도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은 갈라지고 강은 메말라간다. 농부들은 하늘을 원망하지만 그 원망조차 메마른 바람에 흩어진다. 한쪽은 물에 잠기고 다른 한쪽은 물이 없어 울부짖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바라 끝없는 갈증이라는 세 가지 재난이 동시에 휘몰아치는 전장의 중심에 서 있다.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의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다. 단 5일 전 해제됐던 경보가 다시 발효된 것이다. 국민은 여름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다시 불덩이 같은 늦더위가 도시를 뒤덮었다. 기상청 발표 시각은 오전 11시,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상기후의 잔혹한 복귀 선언이었다. 서울 하늘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닷새 전 해제됐던 경보가 되살아난 순간 시민들의 기대감은 무너지고 말았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더위는 잔혹하게 돌아왔고 이번에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늦더위라는 이름으로 덮쳐왔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청, 경북까지 불길은 확산되듯 퍼져나갔고 전남 완도와 경남 창녕, 하동은 한 단계 격상된 폭염경보의 포위망에 안에 갇혔다. 사람들은 가을이 시작됐다는 달력을 보면서도 거리 위에서 다시 한번 여름의 감옥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밤사이 열대야는 잠시 물러났지만 낮이 되자마자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위협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장과 폐를 압박하는 체감의 현실이었다. 더위는 사람들의 땀을 짜내며 도심의 공기를 뜨겁게 달궜고 도로 위 아스팔트는 불길처럼 타올라 자동차 바퀴조차 위협하는 열기를 내뿜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열기가 아니라 불안정한 대기에서 시작됐다. 하늘은 언제든 무너져 내릴 듯 검게 일렁였고 어제 전남 곡성에 쏟아진 시간당 64.5mm의 폭우는 그 전조에 불과했다. 나주와 광주도 시간당 50mm가 넘는 폭탄 같은 비를 맞았다. 순간적으로 길은 강으로 변했고
배수로는 한계에 몰리며 도시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오늘 오후에도 충남 이남 곳곳에는 또다시 60mm에 달하는 물줄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의 경고는 이미 단순한 예보가 아니라 절규에 가깝다. 여전히 대기는 불안정하고 오늘도 어제와 같은 악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압도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적인 폭우가 예고되어 있다. 단순한 비가 아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최대 100mm를 넘는 장대비가 쏟아질 것이고 서울과 충북, 전남에도 80mm에 달하는 무거운 비가 내려앉을 전망이다. 이는 도시의 배수 능력을 넘어서는 양이며 곧 침수와 정전, 교통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권과 강원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충청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호남은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의 폭격을 받을 예정이다. 시간당 50mm에 이르는 폭우는 단순히 젖는 비가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재난의 언어다. 그러나 동쪽 강릉은 이번에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가뭄은 여전히 땅을 갈라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채운다. 서쪽은 물에 잠기고 동쪽은 바짝 타들어가는 기상 3중고의 현실 속에서 국토는 동서로 쪼개져 버렸다. 한쪽은 홍수의 위험에 몸을 떨고 다른 한쪽은 바싹 말라붙은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팽창과 수축, 저기압의 통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충돌하는 공기덩어리들은 과학적 설명을 넘어선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극단의 기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기반을 흔드는 재난의 이름이다. 우리는 지금 폭염, 폭우, 가뭄이 동시에 닥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더 이상 이번 현상을 이상기후라 부를 수도 없다. 이것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파괴적 현실이다. 오늘과 내일의 하늘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삶의 위기와 죽음의 그림자를 동시에 내리고 있다. 한국은 지금 기후와 전쟁 중이며 그 전선은 우리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이번 주말의 하늘은 단순히 흐림이나 비의 범주를 넘어선다. 대기 속 수증기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충돌하는 공기덩어리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다. 하늘은 언제든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예보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 뿐이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고 농부들은 한순간의 폭우가 올 한해 농사를 쓸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다. 도시는 뜨거움과 습기에 뒤엉켜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든다.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한 줄기 바람조차 사치가 되고 대형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는 마치 불길을 토해내듯 뜨거운 공기를 쏟아낸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없고 노인들은 찜통 같은 집안에서 고립된다. 에어컨이 없는 가정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몰리고 전기세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 가정은 이중고를 겪는다. 폭우는 또 다른 얼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는 도심 하천을 순식간에 범람시킨다. 차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지하주차장은 물의 덫으로 변한다. 어제 광주의 한 도로에서는 몇 분 사이에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시민들이 차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다. 이런 장면은 더 이상 뉴스 속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해 반복되는 일상이 되고 있다. 불과 몇 해 전 신림동 반지하 참사가 떠오르는 순간 시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힌다. 농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호남 평야는 한순간의 폭우에 논과 밭이 강으로 변하고 강원 동부의 들판은 여전히 메마른 땅으로 갈라지고 있다. 이 모순된 풍경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어느 지역은 물 때문에 삶의 터전이 떠내려가고 어느 지역은 물이 없어 씨앗조차 틔우지 못한다. 농민들은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말을 되뇌이며 무력감을 토로한다. 경제적 충격파도 무시할 수 없다. 더위는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을 쓰러뜨리고 냉방 비용은 기업과 가게에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 집중호우는 물류망을 끊고 도로와 철도를 마비시킨다. 공장기계는 침수로 멈춰서고 상점들은 재고를 잇는다. 이런 피해는 단순히 한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마비시킨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도시 인프라가 이런 기후재난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의 배수시설은 이미 한계에 몰려있고 오래된 하수관은 터질 듯 팽창한다. 도로 포장은 폭우 앞에서 쉽게 갈라지고 다리는 떠내려간다. 빗물 펌프장조차 과부하에 걸리면 한순간에 마비된다. 우리는 매년 같은 장면을 보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을 불신한다.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늦게 울리는 긴급 재난 문자는 시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준다. 어떤 이들은 이미 물에 잠긴 뒤에야 알림을 받았다고 말한다. 재난 알림이 아니라 사후 보고에 가깝다는 냉소가 번진다.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는 하늘만 믿어야 한다는 체념 섞인 말을 내뱉는다. 기상청의 예보는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 저기압이 충돌하는 지점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 수증기는 끊임없이 몰려오고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들이 부딪히며 하늘은 분노의 함성을 지른다. 이 속에서 인간은 단지 작은 존재일 뿐이며 문명은 그 앞에서 무력하게 흔들린다. 이제 우리는 이상기후라는 말을 그만 써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니다. 현실이다. 오늘의 폭염과 내일의 폭우,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은 우리 시대의 일상이다. 우리는 이미 기후재난의 한복판에 서 있다. 문제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파괴하며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언제 끝날까? 그러나 끝은 오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타들어가는 눈밭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 안으로 밀려드는 물줄기에 신음을 토해낸다. 이 극단적인 두 얼굴은 같은 시각 같은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현실이다. 기후가 우리 삶을 조롱하듯 양극단으로 흔드는 것이다. 병원 응급실은 더위와 폭우로 쓰러진 사람들로 가득하다. 노인들은 열사병과 탈수로 실려오고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증상으로 침대에 눕는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숨가쁘게 움직이지만 병실은 이미 포화 상태다. 도로가 막히고 구급차가 지연되면 한 사람의 목숨은 너무도 쉽게 쓰러진다. 기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살인자다. 도시의 경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흔들리고 있다. 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채소와 과일값이 폭등한다. 비에 잠긴 농산물은 공급 자체가 끊기고 남아있는 것마저 가격이 치솟는다. 서민들은 장바구니를 채우지 못하고 식탁은 점점 비어간다. 냉방비 폭탄은 가게의 숨통을 쬐고 중소기업은 전기세와 설비 피해로 2중 3중의 타격을 입는다. 자연이 휘두르는 채찍은 가난한 이들의 등을 가장 먼저 내려친다. 학교와 직장도 예외가 아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더위에 지쳐 집중하지 못하고 교사들은 수업을 이어가는 것 자체에 고통을 느낀다. 직장인들은 출근길 폭우에 갇혀 회사를 포기하거나 지각한다. 기업들은 생산 차질에 신음하고 서비스업은 손님을 잇는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모여 경제 전반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타도처럼 밀려온다. 한편에서는 심리적 후유증도 커지고 있다. 하늘은 늘 위협적이고 예보는 불길하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휴대폰 속 날씨 알림을 보며 긴장한다. 언제 어디서 폭우가 쏟아질지, 언제 다시 열대야가 몰려올지 알 수 없다. 불확실성은 불안으로 변하고 불안은 우울과 분노로 이어진다. 기후가 사람들의 멍신까지 갉아먹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의 배경에는 지구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지구 온도는 꾸준히 상승했고 바다는 뜨겁게 달아오르며 더 많은 수증기를 품었다. 그 수증기는 우리 하늘로 몰려와 폭탄 같은 비로 쏟아진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해마다 더 강력해지고 그 팽창과 수축은 더위와 폭우를 동시에 불러온다. 한국은 그 최전선에 서 있다. 국토가 좁고 산이 많아 피해는 더 치명적으로 집중된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늘 재난 이후다. 폭우가 쏟아진 뒤에 복구 예산이 논의되고 폭염이 지나간 뒤에 냉방비 지원이 검토된다. 가뭄으로 강릉의 땅이 갈라지고 난 뒤에야 물 대책이 언급된다. 시민들은 이 반복되는 늦은 대응에 분노한다. 재난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행정은 늘 늦는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한 예산 투입이나 일회성 지원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의 배수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고 전력망을 안정화해야 하며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에 맞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내일의 폭우와 내년의 폭염은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
아이들의 교실과 노인들의 집, 그리고 직장과 시장에서 모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단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늘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